야구야구 김용준입니다. 2017년 메이저리그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메이저리그에서 삼진을 가장 적게 당하면서 팀 장타율에서 메이저리그 1위를 한 겁니다. 적은 삼진과 많은 장타는 병립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장타를 치기 위해서는 삼진을 감수해야 하고 삼진을 줄이려면 장타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휴스턴 타선이 그 어려운 일을 해낸 겁니다. 1912년 이후 이를 달성한 팀은 딱 3팀. 조 디마지오가 39홈런 33진을 기록한 1948년 뉴욕 양키스와 엘버트 벨이 50홈런 52루타를 기록한 1995년 클리브랜드, 그리고 2017년의 휴스턴이었습니다. 그의 휴스턴은 다저스를 꺾고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합니다. 2018년 휴스턴은 최소 삼진 2위와 장타율 8위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ALCS에서 보스턴에게 패합니다. 하지만 2019년 다시 최소 삼진 1위와 장타율 1위에 오르고 월드시리즈에 진출합니다. 휴스턴과 워싱턴의 월드시리즈가 워싱턴의 우승으로 끝난 후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집니다. 휴스턴이 2017년 정규 시즌과 포스트 시즌에서 조직적인 사인 훔치기를 했다는 겁니다. 휴스턴은 언제까지 사인 훔치기를 했을까요? 사무국 조사에서 어떤 선수는 2018년 중반에 자연스럽게 관두게 됐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타격 성적이 떨어진 것과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2019년에는 다시 2017년처럼 최소 삼진과 최고 장타율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미심쩍은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호세 알투베가 ALCS 6차전에서 체프먼을 상대로 시리즈 끝내기 홈런을 때려낸 후 옷깃을 여민 채 동료들에게 옷을 벗기지 말라고 하고 홈으로 들어온 장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월드시리즈에서 있었는데요. 2차전 선발로 나선 스트라스버그는 첫 네타자를 상대로 2루타, 안타, 홈런을 허용한 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낍니다. 이에 포수인 커트스 츠키에게 사인을 복잡하게 바꾸자고 합니다. 그 덕분이었는지 스트라스버그는 더 이상 실점하지 않고 6이닝 2실점 승리를 따내게 됩니다. 이에 휴스턴이 2018년 월드시리즈 진출에 실패하자 2019년에 다시 사인 훔치기를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2019년 월드시리즈는 7경기 모두 원정팀이 승리하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에 휴스턴이 원정구장에서도 사인을 훔치는 방법을 찾아낸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사무국은 휴스턴에 대한 처벌을 $500만 벌금과 2년간 1, 2라운드 지명권 박탈, 그리고 제프 루나우 단장과 AJ 힌치 감독의 1년 자격정지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맙니다. 이에 힌치는 가드나이어 감독이 은퇴를 선언한 디트로이트의 차기 감독이 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휴스턴이 2019년에도 부정한 방법을 썼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어쨌든 민낯이 드러난 휴스턴 타선은 올해 최소 삼진에서 1위에 오르긴 했지만 장타율은 16위에 그치는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29승 31패로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가을이 되자 휴스턴 타선이 마치 2017년으로 돌아간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휴스턴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오클랜드와의 디비전 시리즈에서 휴스턴은 평균 자책점이 메이저리그 5위인 오클랜드 마운드를 상대로 팀 타율 3할 2푼 1리와 팀 장타율 5할 9푼 4리를 기록합니다. 카를로스 코레아는 1차전 2개 홈런으로 포스트 시즌에서 멀티 홈런 경기를 2차례 만들어낸 최초의 유격수가 됩니다. 2차전에서 조지 스프링어는 2개 홈런을 날림으로써 현역율이 푸얼스보다 2개 적은 통산 17개의 포스트 시즌 홈런을 기록하게 됩니다. 휴스턴의 코어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알투베, 브래그먼, 스프링어, 코레아는 디비전 시리즈 5경기에서 62타수 26안타, 타율 4할 3푼 3리, 8홈런 25타점이라는 무시무시한 활약을 하는데요. 특히 코레아는 디비전 시리즈 최고 기록인 12타점에 하나 모자란 11타점을 올리게 됩니다. 8월, 9월에 잠잠하던 방망이가 10월에 터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카를로스 코레아는 방망이가 예열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올해는 60경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예년 같으면 4, 5월에 주춤했지만 6월에 방망이가 터지고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한 거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겠지만 이 말이 코레아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코레아가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승리한 후에 한 말, 사람들이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걸 싫어한다는 걸 잘 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겼다. 이제는 무슨 말을 할 거냐라고 한 말. 즉 해석해보자면 이것 봐라 우리는 쌓인 훔치기를 안 해도 이길 수 있다니깐 이라고 한 말이 어쩌면 치밀한 계산하에 나온 말이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코레아는 이 말을 통해 팀 구성원들에게 뻔뻔해지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있자마자 팀 타선이 폭발하게 됩니다. 디비전 시리즈가 끝난 후 더스티 베이커 감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수들끼리 점점 더 끈끈해지는 것 같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면 안에서는 더 똘똘 뭉치게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내부 결속력이 휴스턴의 최대 강점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 휴스턴은 ALCS에 올라올 때까지 운도 많이 따른 편이었는데요. 리그 승률 8위에 그치고도 서부 2위를 한 덕분에 6번 시드를 차지했고 휴스턴이 꺾은 미네소타와 오클랜드는 전력상으로는 약팀이 아니지만 포스트 시즌 실패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휴스턴의 풍부한 가을 야구 경험이 이들에게는 통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 지난해 게리콜과 벌랜더가 버틴 휴스턴과 일리미네이션 경기를 치르고 올해 양키스와의 일리미네이션 경기를 승리한 템파베이는 휴스턴이 앞서 만난 팀들과는 차원이 다른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휴스턴은 1차전 선발을 프람버 발데스, 2차전 선발을 랜스 맥컬러스로 발표했는데요. 반면 스넬을 1차전 선발로 발표한 템파베이는 2차전에 찰리 모튼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휴스턴의 약점은 휴스턴에서 가장 정이 가는 선수인 그레인키가 현재 좋지 않다는 겁니다. 발데스와 크리스티안 하비에르가 디비전 시리즈에서 10과 3분의 1이닝 2실점을 기록한 반면 오히려 베테랑인 그레인키와 맥컬러스가 8과 3분의 2이닝 8자책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느슨한 경기 운영을 하다 3연승으로 끝날 수 있었던 시리즈를 4차전까지 가게 한 더스티 베이커 감독 역시 휴스턴의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전부터 7차전까지 휴식일이 하루도 없는 이번 시리즈는 경기 운영과 시리즈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또한 저는 휴스턴의 마무리 라이언 프레슬리가 한 점차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과연 템파베이는 양키스를 대신해서 휴스턴을 가을 야구 무대에서 퇴장시킬 수 있을까요? 현재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템파베이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템파베이가 실패한다면 만에 하나 휴스턴이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메이저리그 팬들은 또 한 번 엄청난 멘붕에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휴스턴은 영원히 욕을 먹어야 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17년의 핵심 멤버들이 어느 정도 사라지기 전까지는 그리고 최소한 올 시즌만큼은 욕을 많이 먹더라도 휴스턴이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템파베이와 휴스턴의 시리즈는 템파베이가 역사상 가장 많은 응원을 받는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리즈가 끝나면 과연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